군인이나 공무원 등 공직자의 경우에는 성희롱 사실이 밝혀질 경우 반드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이고, 사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의 경우에도 사내 규정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희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성희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인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성적인 단어를 얘기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성희롱이 성립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단체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걸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성희롱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서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해당 죄목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은 학대 행위로 보아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희롱을 했다고 해서 항상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성희롱이라고 하더라도 징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4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에 따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에서 견책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징계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비위의 정도가 더 중하고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중징계까지도 가능합니다. 한편 이제 군인 징계령 시행 규칙은 더욱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성희롱은 기본적으로 중징계인 정직부터 경징계인 감봉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만으로 봤을 때는 중징계로 규정되어 있는 정직도 가능하고, 경징계의 경우도 근신이나 견책이 아닌 감봉이 하한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인 또는 추상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된 것인지 여부 등의 그런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봤을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언동을 당한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은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아니라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성적 언동일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성적인 발언, 성적인 단어를 썼다고 해서 모두 성희롱이 되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 대상자로 삼기 위해서는 그러한 발언이 성희롱이 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요.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 14조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반드시 성고충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관 상황에 따라서 상설로 운영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구성할 수도 있는데요. 위원회의 구성은 이제 기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위원장을 포함해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위원들은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전체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이 60%를 초과할 수 없게 하여서 규정상으로도 처리의 편향성의 소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찍었던 영상에선 군인의 징계에 관련해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무상 성희롱 사건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 선행하는 절차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맡은 사건에서 의뢰인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문제가 됐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성고충위원회에서는 해당 발언이 다소 자유로운 분위기의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대상자의 발언을 들었던 상대방이 곧바로 불쾌감을 표시한 게 아니라 약 1년이 지나서 해당 발언을 문제 삼은 점, 저희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계기가 범죄 예방을 강조하던 와중에 본인의 하급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목적으로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점, 행위가 이례적이었던 점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요. 성고충심의위원회 대상자의 대리인으로서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의견서에 담아서 제출하였고, 의뢰인과의 사전 면담과 그리고 위원회의 동반 출석 등을 통해서 조력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성희롱 미성립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징계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고요. 이러한 점에서 징계위원회 이전 성고충위원회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희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성희롱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